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 7일쯤 KBS 대담으로 명품백 논란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 KBS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대통령실에서 KBS의 대담을 녹화하고 7일쯤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담은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신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 대담인 만큼 7일 전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8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중점 과제나 국정 철학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신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대담 등 각종 대국민 소통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명품 가방 논란은 김 여사가 몰래카메라 함정에 당한 것이 문명한 만큼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에 맞추자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개인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보다 1.7% 오른 1억 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 1,300여만 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설 상여금 420만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 해 평균 가구의 중위소득은 5,362만원이었습니다. 가구가 아닌 1인당 연봉만 놓고 보면 이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작년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소득은 3,003만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물가 인상률이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여러 비판을 해주시는 걸로 안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정치개혁과 다르게 아직까진 제 개인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상한액 2천만 원으로 확대라고 내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1년에 최대 2천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 상한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기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나도록 올해 안에 법률 개정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는 작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기가 급증했었습니다. 하루 평균 모금액이 지난 1월에서 11월까지 1억 안팎에서 12월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11일부터 20일까지는 6억 6천만 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향후에서 기부 권유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를 방지하기에 모금 횟수와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든 활동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을 맞았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0대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자니 고려장이라 하더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의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남편에게 제안했다가 고려장과 다름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여성의 주장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님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이 같은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쓰는이 A씨에 의하면 70대 후반의 시어머니는 젊어서 이혼해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종양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현재도 뇌질환으로 인해 자주 입원하고 있습니다. 관절 문제로 움직이는 것도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A씨 부부가 차로 왕복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 등의 문제로 A씨의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A씨 남편도 자주 들으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요양원도 자기관리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노인이 대우를 받는다. 오히려 정신이 멀쩡할 때 요양원에 가야 잘해준다. 가정이 있는 경우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다. 어머니를 돌봐드리다가 집안이 힘들어진다. 또 요양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어르신에게 충분한 좋은 환경이고 무조건 같이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멀쩡한 자식이 있는데 요양원은 마음에 걸린다며 남편이 혼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주말 부부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총사령관 해임시도 우크라이나 내분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이끄는 두 사령탑 간의 적전 내부 분열설에 휩싸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의 충돌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교착과 서방지원 난항, 국민의 피로감 누적 등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난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지난해 대반격에 대한 평가부터 전쟁 전략, 전시 부패 대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젤렌스키의 사퇴 권유를 잘루즈니가 거부했다는 보도에 이어 일방적 경질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내부는 물론 서방에서도 그 후 폭풍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와 CNN, 영국 파이낸셜 타임시 등 주요 외신은 지난달 3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즈니 총사령관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현지 매체 우크라이나 스카 프라우다는 지난달 29일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잘루즈니를 소환해 한 유럽 국가의 대사직을 권유했다며 잘루즈니가 이를 즉각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영국 일간 가이언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우크라이나 야권의 무소속 위원인 올렉시 콘차레코를 인용해 젤렌스키가 잘루즈니에게 사퇴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며칠 내에 해임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침공 2년 만에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 수검표 개표에 7만 명 소요, 인력 확보 절박. 40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 사무원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최대 20% 늘어난 7만 7천 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 시급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절박합니다.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민간인을 개표 사무원으로 상당수 투입할 수밖에 없어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도입한 수검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군구 선관위별로 투개표 필요 인력을 집계하면서 수검표 도입에 따라 개표 사무원이 약 15% 내지 20%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6만 4,015명에 비해 최다 1만 3천 명가량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까지 포함한 선거사무 총인원은 2020년 32만 7,449명에 올해 약 34만 7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에 동원할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재상고 포기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해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형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면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엽 변호사는 1일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8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지쳤다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 사건 등 3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된 2022년 10월 특별사면 때 복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고 취하서를 낼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시안컵 16강 골키퍼 조현우 혼신의 기도 빛났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가 그라운드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독실한 태극전사의 신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순간 기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으며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현우는 31일 카타르 일라이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16강 승부차기에서 상대방 키커의 슛을 연달아 막는 선방쇼로 활약하며 한국 대표팀의 8강 진출을 견인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3만 명 이상의 사우디아라비아 관중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퍼붓는 등 위압적 분위기가 경기장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우는 사우디의 세 번째, 네 번째 키커의 슈팅 방향을 차분히 읽고 막았습니다. 조현우는 이렇게 우리 골문은 든든하게 지킨 다음 골대 옆으로 비켰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 대표팀의 네 번째 키커인 황희찬이 슛을 준비하자 잔디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중계화면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통신사 카메라와 한국 관중에 포착돼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긴장되는 순간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2월 2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